네, 머니쇼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전 국민의 게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임시장.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지금이라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주식 투자 기회는 영영 놓쳐버린 것일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 코너를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의 드라이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 실적이 시장의 드라이버가 되고 있겠죠. 이 주식시장의 드라이버 중에서는 기업 실적이 가장 핵심이지만 그 외에 외부 변수, 매크로 경제 변수나 정책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이 정책 변수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핵심은 역시 기업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기업 실적이 거의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대표주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거의 대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특별한 실적이 아니라면 실적 발표가 주가의 방향에 크게 변동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어느 정도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출된 실적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을 상당 부분, 대부분 다 반영을 했겠죠. 어쩌면 오버슈팅까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의 마지막 막바지 플레이가 과연 화려하게 펼쳐질지 아니면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을 해서 오히려 거품이 꺼지는 단계에 들어갈지 어쩌면 전략 변경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업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줄줄이 많은 기업들이 핵심 대표 기업들이 좋은 실적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활짝 펼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략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 변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트레이더인가 인베스터인가 매매자인가 아니면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투자자분이 투자자라면 전략 수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트레이더라면 전략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가는 말에 여전히 올라타 있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트레이더냐 인베스터냐는 확실한 선을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이 전략이 확실하게 보이고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내가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라도 트레이더냐 인베스터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랠리는 그야말로 경기주 랠리죠. 경기주도 특히 산업 경기주, 화학, 자동차, 조선, 주로 산업에 관련된 이 산업 경기주 랠리야말로 바로 중국의 경기에 기반한 중국이 원동력이 되어서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그로 인해서 그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랠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주 랠리는 계속될 것인가? 경기주 랠리가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는 당연히 중국 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20년까지 장기 성장 궤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하루 이틀에 끝날 경기가 아니라 또는 1, 2년에 끝날 경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간 끌고 갈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끝없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랠리와 조정을 순환적으로 패키지 상품처럼 구성해가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주가 계속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갈 것인가? 물론 계속 갑니다. 그렇지만은 랠리와 조정은 패키지 상품이다. 이 조정은 다음 분기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다음 실적 시즌까지 공백기간 동안에 당연히 조정을 거칩니다. 이 조정기는 보통 고점 대비 짧게는 5%, 깊게는 10%까지 당연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을 그야말로 기민하게 대응을 하겠다면 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는 가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때 그때서야 다시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라면은 그냥 이 랠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트레이드입니다. 그러나 인베스트라면은 적정한 시즌에 적정한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싸게 사서 랠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걸 즐기는 것이 바로 인베스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만약에 투자자라면 전략 변경을 어느 정도는 해도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 가던 종목만 계속 장기적으로 간 적이 있었지 않느냐. 이번에도 지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의 니프티 피프티와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니프티 피프티 때는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본격적으로 구축된 시점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대표 우량주만 랠리를 3년 이상 장기 랠리를 끌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바로 비슷한 상황이지요. 자문회사의 수급이 급속히 일부 우량 경기주에 몰려서 수급이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뮤추얼 펀드 랠리나 지금 자문사 랠리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니프티 피프티가 끝없이 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PER이 적정 수준 이상 오버했을 때는 그것이 다시 큰 폭의 조정, 아마 랠리를 했던 만큼의 강한 조정을 보였고 그 조정 이후에는 반대로 다우의 개가 꽃을 피웠습니다. 다우의 개라는 것은 그 랠리 기간 동안에 가장 소외되어 있어서 저평가받았던 우량주들이 저평가 메리트, 저가 메리트로 인해서 이후에 강한 투자 수익을 내준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우의 개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니프티 피프티, 지금은 니프티 피프틴이냐? 하지만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사점을 찾아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우 편안하게 저가 메리트로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장기 성장 소비주 영역입니다. 이 장기 성장 소비주는 장기적으로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시장이 커져가는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중상류층 이상 사용하는 그러한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 성장주라 하면서 소비주 영역이죠. 이러한 중상류층이 차지하는 소비주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올라가겠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소득이 나빠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식 투자 수익이 좋아서 웰스 이펙트가 생길 때는 그 경기 또는 소비 경기가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 강하고 상승은 상당히 열려있는 그러한 섹터가 바로 중상류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장기 성장 소비 정력이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코카콜라 회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에서는 코카콜라라는 것은 그렇게 고급 제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기하고 상관되어 있는 하급 제품도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아시아 경기가 좋아지면서 아시아 인구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미국의 경기가 나쁘더라도 아시아 경기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한 섹터가 바로 코카콜라라고 하는 상징하는 장기 성장주죠. 이 코카콜라는 연초 이후로 이 산업 경기 랠리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동안에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성장 소비주의 위력이지요.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올라오는, 그만큼 실적이 안정적이고 또 야금야금 좋아지는, 시장이 점점 조금씩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가 상징하는 장기 성장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로 우리가 똑같은 한국 시장에 적용한다면은 바로 시장 지배력이 거의 독점적으로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구축돼서 중상류층의 소비가 확실하게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바로 코카콜라처럼 저런 장기 성장 소비주에 속하는 것이죠. 지금 국내에서 코카콜라 독점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또 화장품 시장 2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식품 관련주도 이러한 좋은 섹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브랜드는 매우 안정된 시장과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태여 코카콜라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한다는 것뿐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 업계 국내 1위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회사죠. 이러한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까지 국내 내수 시장화되면서 굉장한 시장이 앞으로 열려있는 그러한 장기 성장 소비주에 속하는 겁니다. 또 동서식품, 이것은 지금 현재 커피 국내 거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7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 독점이 강해서 추가적으로 식품 회사들이 시장 진입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점 영역이 굉장히 강한 회사들이죠. 이러한 회사는 커피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지만 원자재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쉽게 가격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식품 가격 원가가 부담이 되어서 주가가 억눌려 있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장기 성장 소비 정력이다. 신라 호텔 같은 매우 최고급 호텔로 지명받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 일본 관광객이 급속히 죽어서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결국 조만간에 회복될 것이 뻔하고 조만간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주가가 억눌려 있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 인베스터가 취하는 전략입니다. 트레이드라면은 다른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답답해서 이런 것으로 바꿔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싸게 사서 비쌀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라면은 이러한 인베스터의 전략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자인지 또는 트레이더인지 구분을 명확한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랠리에 동참해야 하나 아니면 구경만 해야 하나, 그 고민뿐 아니라 지금 올라타 있는 시장 참여자들도 전략을 변경해야 되나 그대로 있어야 되나, 이것은 여러분이 트레이더인가 인베스터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트레이더보다는 인베스터가 훨씬 더 편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 트레이더라면은 가는 말에 계속 올라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랠리는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랠리와 조정 패키지로 간다. 세트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트 상품의 이 조정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의 순환매 장세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주가 최고 강할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해서 장기 성장 소비주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한다면 매우 좋은 전략 변경이 될 것입니다. 데일리에서 투자 수익을 최대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기 침체에 PF 문제까지 그간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현대건설의 경우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현대건설 향후 성장성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건설의 1분기 또는 2분기 기대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건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으로 실적 전망을 조금씩 올려잡았는데 의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실 손실이 훨씬 더 커졌고 그것으로 인하는 아마 실질적인 그 실적은 예상치를 훨씬 더 밑돌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항상 실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대 실적에 비해서 좀 선행했던 부분이 아마 이러한 그 국내 내수 국내 건설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다시 또 조정을 받았다가 또다시 이후에는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으면 다시 올랐다가 지금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지금 현재 특별한 상승 모멘텀도 지금 현재의 최악의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같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흐름의 방향이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더 크다면은 아마 가장 최악의 재료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라면은 지금 매수해서 기다리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사태가 가장 악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악재 상황 뉴스 재료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가 바닥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동 사태가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만 개선된다면 해외 건설주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지금 현재의 모멘텀으로 주가 방향을 결정지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재료들이 너무나 혼용되어 있어서.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건 해외 건설 대형주는 긴 흐름으로 대응하는 투자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동양정금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징 스탁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소개하실 종목이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코롱 인더스트리는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소개하신 그 심텍 네네. 스마트폰 그 휴대 부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죠. 네, 맞습니다. 인쇄회로기판. 네.
그것에 대한 거의 뭐 세계 최고 규모가 큰 회사죠. 국내 네, 최고일뿐 아니라. 네. 지난주에 소개하신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저께 조금 되돌림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요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해주시고 종목으로 넘어가지요. 일주일 내에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할 리는 없겠죠. 굉장히 큰 악세가 나오진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로 18,000원을 뚫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약 한 이틀 동안 조정권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까지도 조정권에 있는데, 하지만 조정 시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가는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서 2만원까지 홀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코롱 인더스트리. 이 코롱 인더스트리가 우선 인더스트리라면 산업인데 네.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그 산업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이름이라서 특별히 어떤 회사인지 역시 회사 탐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 회사 탐방 여러분들이 온라인 탐방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코롱 인더스트리를 치시면은 바로 회사 바로 들어가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코롱 인더스트리가 취급하는 그 인더스트리 어떤 산업을 취급하는지 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고 각 섹터별로 들어가서 어떤 걸 취급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분야가 나오죠. 사업 분야가 보면은 산업 자재, 필름 전자재료, 화학 섬유, 패션,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섬유도 취급하고 패션, 의류까지 다 그야말로 보니까 이 사업 분야가 인더스트리라고 붙일 만큼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셔서 탐방을 쭉 해보시고 오늘 우선 최민규 과장께서 회사의 계열을 먼저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 회사의 분할, 즉 그 회사가 지주사채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의 회사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그러한 분할한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코오롱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코오롱 인더와 그 다음에 그 코오롱으로 이렇게 그 두 회사로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그러므로 이제 코오롱 그룹 내의 사업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사업 분야로 이제 산업자재,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학 필름을 예시로 한 필름 부분, 그리고 화학 부분, 그리고 이제 패션 사업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업 부분들이 4가지가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해서 그 이제 2011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이번 올해 2011년도 매출액은 약 한 3.6조, 그 영업이익은 약 3,28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약 한 2,800억 정도로 지속적으로 2013년까지 거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부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사업부가 이게 지금 자동차 타이어, 네, 맞습니다. 그 합성 고무.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간다. 네네. 천연 고무 값이 비싸지니까 네. 합성 고무 경제 값이 비싸져서 여기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또 이 회사의 그 합성 섬유 네. 이건 사실 과거에는 사양 산업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중국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옷 수요가 늘어나니까 면화 값이 막 급등하니까 대체재로 화섬 그렇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것이 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익이 많이 내고 이게 두 개 핵심 그 양 동력을 달고 있어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마 자문회사들도 이걸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문도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적 대비 네. 투자 메리트가 네. 조금 오버슈팅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동사는 이제 2011년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현재 그 PER 한 멀티플을 약 한 7.5배 정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종 이제 물론 이렇게 한 4개 정도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화학 쪽 섹터랑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그 화학 쪽 섹터의 평균 PER 한 10배 정도보다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는 이러한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그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모멘텀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6월 10일 날이죠. 이제 발표가 있을 코스피 200 신규 이제 편입 예상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런 신규 그 코스피 200 편입 예상 종목들은 약 한 달 기간 정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수 대비 한 플러스 10포인트 정도, 10% 정도 초과 수익을 달성을 했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약 한 67% 가지고 있는 코오롱 패션 머터리얼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 말에 현재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유가증권의 지분 가치가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보면 장기적,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신규 편입으로 보면 단기적, 그리고 자회사 상장으로 보면 중기적, 그 단기, 중기, 장기 모멘텀을 전부 다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투자 메리트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적정 가격은 현재 PER 7.5배 정도를 부여를 받고 있고, 하지만 화학주 평균 PER로 봤을 때 그 EPS 대비 10배 정도, PER 10배 수준 약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에 있다. 실적 원래 예상 실적 대비 적정 맞습니다. 가치로 뭐 최소한 30% 내지 50%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투자 아마 지금 실적 모멘텀이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은 원래 예상 실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 좀 재무 리스크가 네네. 차입금이 좀 많다라는 것이 조금 걸리는데 작년에 약 한 1조 5천억 정도에 달했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마 뭐 이익을 충분히 내서 다 차입을 상환한다면은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를 무시해도 될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올해 순이익 목표치가 약 한 2,800억 정도 예상치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현금이 그 에비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약 한 4천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현재 코오롱 인더의 계획은 2015년까지 매년 3천억 이상씩을 채무 변제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작년도에 1조 5천억이던 게 미래 2015년도 정도가 되면은 순차익금이 거의 없는 무차익 병행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 회계상 이익 부분과 현금 베이스 이익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재무 리스크하고는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BW 발행 물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네, 맞습니다. 이 BW가 보니까 수시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꾸준히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는 물량이 계속 나오더군요. 네네. 이것이 그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저도 이제 그 회사를 봄에 있어서 거의 가장 먼저 보는 게 수급적으로 이제 BW 또는 유상증자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BW 물량이 시장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다 한 번씩 이렇게 눌리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눌림목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현재 이제 그 펀더멘털, 그 PER 7.5배 멀티플은 이러한 BW 상장 물량이 모두 이제 희석이 돼 있는 이미 희석된 EPS를 적용을 해서 현재 PER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 대비해서 그 목표 주가는 아무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BW 물량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거 순수하게, 사채는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주식으로 인한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좀 붙여준 것인데, 네네. 이것을 전환하는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 적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이 BW가 아마 소형사들이 네. 어떠한 그 차원을 위해서 만약에 발행했다면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되는데 네. 아마 이 회사는 이걸 발행할 때 아마 시설 정자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아마 발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물량에 대한 그 주가 압박 요인이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 요인이 될 정도의 규모인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그 작년도에 이러한 BW 발행과 유상증자 거의 한 2천억 넘게 있었죠. 이러한 물량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던 부분이 있지만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아졌고,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멀티플 PER 7.5배라는 수준이 이러한 전체 BW와 지난해 발행을 했던 유상증자 부분 전부 다 이제 감안을 해서 희석된 EPS 대비해서 현재 7.5배 정도의 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속적으로 BW 물량이 그 시장에 출회를 하면은 주가가 출렁거릴 때를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최종 결론 한마디로 내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장기 모멘텀이 모두 존재를 합니다. 현재 그 시장 상태에서 매수 1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랠리,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구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은 여러분이 트레이더인가, 인베스터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참여한다면은 가는 종목, 경기 랠리를 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역시 여러분이 트레이드인가 인베스트ment가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트레이드라면은 지금 가는 말에 계속 눌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베스터, 투자자라면은 전략 수정을 조금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전략 수정은 바로 균형된 포트폴리오. 경기주가 굉장한 모멘텀을 받고 가더라도 만약에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달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꺾일 때는 그만큼 강하게 되돌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 매매를 절묘하게 타이밍을 포착하기가 일반 투자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포지션 변경으로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전략 수정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고의 경기주에서 오히려 장기 성장 소비주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면은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성장 소비주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